건강한 쉬어감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마감 얼마 안 남았죠? 이분과 함께 정리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가 또 기회를 갖고 있을까요? 저희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연장 세미콘 코리아. 자, 세미콘 코리아가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합니다. 생생한 현장에 또 벌써 다녀오셨다고 얼리 어답터 느낌으로 다녀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세미콘 코리아가 어제 시작을 네. 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왔고요. 참여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연장이다라는데 제가 다녀보고선 약간 좀 섭섭했다, 아니면 네. 좀 부족했다 이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참가 기업들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이 몇 개 있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제품이나 이런 기술력을 조금 가지고 나왔던 업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세미콘 코리아가 어제 시작을 했고요. 어제 가서 ASML을 제가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장비가 있나, 기술적인 문제 있나 하고 봤더니 딱 이런 그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있는데 장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ASML을 보면서 극광 장비 그 부분만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장비에 대한 사진을 본 것도 처음이다라고 봤고요. ASML이 왔고요. 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참여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장된 업체들 중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TCK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게 SIC링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저는 SIC링을 사진에서만 봤지 실물로 본 건 또 처음이었었거든요. 보통 제가 크기가 얼마나인가 봤더니 우리가 웨이퍼가 300mm인데 300mm 정도의 크기, 이 챔버에 들어가는 SiC 링인데 이거를 개발해서 지금 전시를 했었고요. 다음에 보면 ISC 여러분들 뭐 버닝 소켓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 회사의 제품을 제가 카탈로그에서만 보고서 전시장에서 가서 직접 처음 봤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몰래 찍어갖고 왔습니다. 몰래 찍어갖고 왔는데 이 버닝 소켓하고 그다음에 러버 소켓인데 이 회사를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또 알려드리겠지만은 HBM용 테스트 소켓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발을. 아마 이거는 국내 처음일 거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처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에로티베큐음은 이 반도체 장비 쪽에 뭐 의당 들어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계 한 대당 에로티베큐음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진공 펌프, 건식 진공 펌프 모델 하나 갖고 나왔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레이저 쪽인데 이런 장비들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날 가서 눈에 띈 거는 뭐냐면은요, UV 레이저 드릴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리기판 쪽에 구멍을 뚫는 이런 장비를 만들었고, 이거 시제품을 갖다 전시를 했는데, 제가 전시회를 다니는 이유는 뉴스로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과연 전시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러 다니는 건데, 이날 전시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전시회 다니면서 시제품 보면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용 레이저 드릴링이 이렇게 제품을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YC캠은 사실 이제 HBM 관련돼서 여기 보면 CMP 다른 것들은 뭐 포토레지스트는 많은데 CMP 슬러리에 대해서 과연 HBM용도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HBM용 같은 경우는 뭐 외산을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 공급이 가시하지 않을까 아직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나온 회사들인데 제가 더 많은 회사가 있었는데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은요. 국내 기업 신기술 전시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전부 다 카다록 전시 내지는 이렇게 보드 전시밖에 안 했어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아마 HBM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패키징 이런 첨단 기술 같은 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 뭐 다른 기업들도 보면은 제품 전시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보면 카다록도 많이 없고 그냥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뭐 사진 이 정도만 전시했었고 그 실물을 전시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좀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어떤 우려감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되면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게 한 단계 지금 레벨을 완전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혹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그래. 지금 보면은 기술 관련 거를 완전히 그 배제하고 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아주 이제 요즘에 첨단 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둘 중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숨기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업체들이 예전 전시하고 다르게 거의 다 제품 전시를 안 했어요. 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전시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진만 갖다 전시해 놨어요. 이거는 뭔가 숨기고 있다.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다. 예,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뭐 첨단이라든지 CXL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감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은 제가 가서 의구심도 있고 불안감도 있었지만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진전이었냐는 네, 의견이 맞습니다. 또 있었긴 거의 사진전에 했는데. 가까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상 투탑이 큰 의미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뭐 DI라든지 공급 체결, 종속회사의 하이닉스향 공급 체결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는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하듯이 반도체 쪽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고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네. 이번에 전시회를 가서는 숨기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네. 왜 숨길까? 아마 이게 요즘에 이제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아마 요청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시회 다니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거의 다 그냥 뭐 제품만 하고 그래서 뭐 때문에 전시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홍보만 하려고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때 펨트론도 가가지고서 혹시 뭔가를 보려고 했더니 역시도 거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장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는 7연속해서 어제까지 달렸고 어제 사실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죠. 다시 과매수 구간까지는 찍고 어제 찍고 오늘 내려온 상황인데요. 특히 산업재단에서의 차익이 가속화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수가 잠시 쉬어갈 때 대피처로 군림했었던 쪽이 바로 한할령 쪽이었는데요. 오늘 여러 엔터, 미디어, 그리고 소비주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오전부터 강하게 자리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동반 순매도로 접어들었다라는 점이 지수 하방과 함께 연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때 어디가 또 기회일 수 있을지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 더 눈을 크게 뜨고 내용 찾아봐야겠습니다.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0.65% 마이너스권 접어들면서 265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는 10포인트 내려서면서 768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장 중에는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가 집계되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한 2천억 원대 그때쯤으로 현재 물량 찍히고 있네요. 오늘 많이 덜어낸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였습니다.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연동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물량을 덜어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 매도 움직임 확인이 되고 외국인이 2천억 원대 넘게 역시나 매도 우위 찍혀 있습니다. 시총 상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LG 엔솔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금융 쪽에 있어서도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좋다라는 얘기와 함께 금융주 그리고 2차 전지단에 있어서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코스피 시총 상단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2.87% 플러스권 37만 6,500원에서 종가 형성한 가운데 삼전 SK 하이닉스는 쉬어가는 흐름, 지수 영향 같이 받아갑니다. 현대차, 기아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호재, 악재 상존하는 전망 기사들 쏟아지고 있는 속에서 오늘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KB금융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KB금융 0.61% 상승권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2025년 실적 추정치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플러스권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64만 5천 원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타 방산주 보시더라도 빅4 모두 플러스권에서 오늘 좀 마치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아무래도 계속 좀 쉬어가죠. 2.33% 밀리고 있는 가운데 HLB, 삼천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에코프로 BM은 0.3% 플러스권 나타나면서요. 강보합권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그간 올랐었던 쪽은 오늘은 좀 피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3.54% 밀리면서 40만 원 아래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휴젤은 그래도 플러스권 나타나고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JYP 엔터가 1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좀 성큼 올라왔는데요. 82,500원 자리하고요. 오늘 엔터주 한알령 수혜 기대감으로써 계속해서 자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가 더 고민이 되는 목요일 오늘 시장입니다. 변곡으로 저희는 또 이해를 해야 할지 차익을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되게 했었던 오늘 종가 부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오늘 장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온 회사들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했는데 그동안에 일부 종목들은 많이 좀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은 이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가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면은 일단은 순환매 장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순환매 장세에서 아무래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겹쳐 있고 그래서 섹터별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별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앞으로 나아질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걸 보셔야 될 텐데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반등을 해줬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 그리드 전시회를 지지난주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가서는 건질만한 기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스마트 그리드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중점적으로 전시했던 게 뭐냐? ESS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좀 어지러워지면서 다른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ESS 쪽에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도 태양광 시장,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에너지 관련법 통과되면서 풍력이나 이런 시장 쪽으로 봐서 앞으로는 ESS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2차 전지가 오른 것이 낙폭 과대에 따른 그 기술적 반등일 수는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 스마트 그리드 전시회를 다녀온 것으로 봤을 때는 ESS에다가 기업들이 활로를 걸고 있다는 점, 이렇게 투자 전략별로, 그러니까 섹터별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별 전략, 앞으로 어디가 더 좋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미콘 코리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대표님, 쭉 돌아보셨을 때, 이게 사진전이었나? 뭔가 숨기고 있나? 정말 이제 이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시점에서 그럼 어딜 봐야 할까에 대한 종목 선정은 어디로 해오셨을까요? 어제 가본 결과는 정말로 사진전이었습니다. 네. 사진전이었었는데 아마 제가 봐서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도 제가 전시회를 다니면서 그 어떤 업종들을 봤을 때 직접 만드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그 섹터별 전략을 살펴보면은요. 오늘은 그동안에 숨겨왔고 뭐 된다고 했었는데 뭔가 보여주지 않았던 이오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오 테크닉스를 직접 물어봤고요. 가서 탐방하면서 제가 이제 그 회담? 아니죠? 질문도 하고 좀 해봤는데 이 회사는 지금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오 테크닉스가 많이 좀 올랐었는데 스텔스 다이싱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스텔스 다이싱 말고 그건 이전에 나왔던 거고 어제 그 UV 레이저 드릴링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이게 유리기판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유리기판주에서 약간 소외되었던 이 회사를 제가 전시회 가서 이 회사도 이제 유리기판에 드릴링 머신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오 테크닉스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고요. HBM용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 아마 2025년도부터는 직접 그 매출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유리기판용 UV 레이저 드릴링 이 시스템, 이게 아마 올 하반기에 그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2025년도에는 이전의 기대치보다도 좀 높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쪽이 많이 올랐는데 이오 테크닉스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와서 이 종목도 역시 유리기판주에 포함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현재 구간 어떻게 보면은 큰 위험도가 없는 가격 라인대라면 접근도 유효해 보이는데요. 18만 원 라인대까지 1차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은 로봇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의 대장으로 뽑자면 로보티즈인가 했더니 유일 로보틱스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라고 할까요? 변동이 굉장한데요. 크죠. 예. 지금 또 과열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떤 구간으로 보세요? 좀 쉼을 주고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도 제가 그때 로보월드 전시회를 갔다 와서 가장 많이 변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전에는 직교 로봇밖에 없던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설정을 해드렸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아직 숫자가 나오기 이전에 기대치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쉬어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할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추세를 보는 전략이 좋고 아니야 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좋은 회사라면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PCB 전시회도 갔다 와서 필옵틱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필옵틱스도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가장 그 많은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전시회를 다니면서 눈으로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좋았거나 더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그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한 거는 제가 탐방 다니고 이런 그 전시에 참관하면서 오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주 얘기도 나오고 유리기판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다 쉬었잖아요. 쉰 게 아니죠. 오늘 다 밀렸잖아요.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거의 바닥 부근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앞을 보고서 전시회를 보고서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건데 그게 시장에서 그 회자가 되면서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업종별로 보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또 만들어 갈까요? 저희도 주시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